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1권. 오늘의 이야기는 먹는 생활. 먼저 음식에 대하여 보자. 음식은 만병의 근원이자 만병의 치료법이라 한다. 중국 주나라의 직제에서 최고 의사는 식의였다. 이는 고대 중국에서 최고의 의학이 식사요법이었음을 말해준다. 의식 동원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을 것이다. 서양의학의 시조라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하였다. 민족 생활의학의 먹는 생활 강령은 이렇다. 첫째, 현미 오곡밥을 먹어라. 둘째, 생야채식을 하라. 셋째,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라. 넷째, 생수와 죽염을 먹어라. 다섯째, 제 땅에서 제철에 난 것을 먹어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생활은 곡채식이다. 현미 오곡밥을 주식으로 하고 날 채소나 발효시킨 채소와 각종 산야초 및 해초를 부식으로 먹는 것이다. 왜 곡채식을 해야 하는가? 사람의 치아는 모두 32개인데 그중 어금니가 20개, 앞니가 8개, 송곳니가 4개로서 5대 2대 1의 비율이다. 앞니는 과일을 덥석 깨물거나 야채류 등을 조각내는 구실을 하고 송곳니는 육류 등을 조각내는 구실을 하며 어금니는 곡식 등의 음식을 씹어 부수는 구실을 한다. 각각의 구실에 맞도록 모양져 있다. 치아의 종류별 비율에 비추어 보면 사람은 곡식을 5, 야채나 해조류 등을 2, 동물성 식품을 1의 비율로 먹으라고 자연이 이미 정해놓은 것이다. 치아의 모양이 먹는 이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소의 경우에도 확인된다. 소는 6개의 앞니가 아래턱에만 자리 잡고 있어서 풀을 뜯어먹기 알맞게 진화된 동물이다. 이빨의 모양 자체가 초식만 하도록 만들어진 전형적인 초식 동물인 것이다. 그런데 소를 빨리 키워서 쇠고기로 팔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소에게 성장 호르몬을 정기적으로 주면서 동물 가루를 사료로 주기 때문에 시작했다. 영국에서 늙은 젖소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먹기 불편하자 1980년대 초반부터 늙은 젖소의 고기를 갈아 사료에 섞어서 다른 소에게 주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다. 그때부터 소에게 발생한 병이 광우병이다. 소의 뇌세포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겨서 소가 갑자기 사나워지고 똑바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구부러지는 병이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으면 사람도 이 병에 걸린다. 이른바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야코브병이 그것이다.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데 치료약이 없어서 몇 달이나 몇 년 안에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소는 자연의 풀을 먹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치에 역행한 대가이다. 우리 선인들은 이러한 자연의 섭리에 따라 곡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왔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우리의 신체 구조도 그에 맞게 조직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이 길다. 서양 사람들은 장이 짧다. 육고기처럼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든 음식은 소화 흡수 배설되는 과정에서 독을 많이 발생시킨다. 그 독이란 요산, 젖산, 케톤산, 탄산 같은 불순물질이다. 그래서 육식을 할 경우에는 빨리 소화, 분해, 흡수하여 배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육식을 하는 서양인들은 그러한 필요에 즉응하여 장이 짧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창자의 길이가 초식동물인 염소는 신장의 24배인 반면 육식과 곡식만 하는 개는 4배에서 5배에 불과하다. 사람은 육식동물만이 가질 수 있는 견치, 송곳니가 4개 있어 완전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중간쯤 되는데 육식을 주로 하는 서양인들은 7, 8배, 온대지방의 황인종은 8에서 10배, 열대지방의 흑인종은
10배에서 13배이다. 그러므로 장이 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육식을 하면 장내 가스, 궤적균 등의 부패균이 늘어나 인돌, 스카톨, 똥냄새의 주성분, 유화, 수소 등의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하면서 온몸에 배어 피를 탁하게 할 것은 명백하다. 장의 길이에 따라서 허리 길이도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다. 장이 짧은 서양 사람들은 허리가 짧고 다리가 길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은 주거 생활에 그대로 반영되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온돌과 방바닥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다. 육식을 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특히 두뇌가 무거워져 지능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줄이고 국체식을 해야 한다. 지금은 과외 공부라는 특수한 변수가 생겨서 사정이 달라졌지만 과거 과외 공부가 극성을 부리기 전에는 대체로 가난한 집안에서 머리 좋은 아이들이 많이 나왔다. 가난한 식생활과 두뇌가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 중 잘생기고 똑똑하고 교육 잘 받은 사람을 몇 명 뽑아 왕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바빌론 말과 글을 가르치고 날마다 궁중 요리와 술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한다. 그런데 그중 유독 다니엘을 비롯한 4명은 궁중 음식, 육식을 위주로 한 산의 진미 아니겠는가? 와 술을 거부하고 야채와 물을 먹게 해달라고 애원하여 열흘 뒤 궁중 음식과 술을 먹은 포로들과 비교하여 얼굴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인정받고 3년의 교육이 끝난 뒤에는 나라 안의 어떤 술사나 지자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로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꼽히는 것은 이러한 식생활의 전통과 무관한 것일까? 곡식과 채소는 기운이 순하여 그것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은 대체로 성격이 온순하고 평화롭다. 반대로 육식을 주려하는 민족은 활동적이고 성격이 강하고 포악하며 공격적이다. 짐승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그의 본성인 천성으로 돌아가려면 온순하고 평화롭지 않으면 안 된다. 천성에서는 일체 만물이 하나이면서 평등, 무차별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곡체식이 우주의 섭리임에 증명된다. 그런데 곡식을 먹되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어야 한다. 그래서 흔히 5가지 곡식을 섞어서 지은 오곡밥을 이야기한다. 10가지도 섞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오곡을 거론하는가? 지구는 표면이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고 인체는 내부가 5장6부로 되어 있다. 지구의 표면이 70% 물로 되어 있듯이 사람의 몸도 70%가 물이다. 사람의 몸 구조가 그가 사는 땅의 구조와 유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부터 땅과 몸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오장은 간신비패의 신인데 각기 갈무리하는 기운의 성질이 다르다. 만상을 움직이는 오행의 기운에 상응하여 간장은 목기를, 심장은 화기를, 비장은 토기를, 폐장은 금기를, 신장은 수르기를 각각 관장하고 있다. 음양이 오행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서양 문명에 엎어진 자들은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는 듯이 깔보려고 드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네 한심한 풍토가 되어버렸는데 양전기, 음전기 하면 아무 의심을 안 하면서 음양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어딨냐는 듯이 의심을 들이대고 월화수목금토일의 일주일 일요일 이름은 항상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음양, 일은 태양으로 양을 대표하고 월은 달로서 음을 대표한다. 오행, 화수목금토는 오행의 기운을 표현한 것이다. 를 표시한 것이면 전혀 모르고 산다. 음식도 각기 지닌 기운이 다르다. 그 기운은 대개 맛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묵기를 간직한 음식은 맛이 시고 간담에 좋다. 화기를 지닌 음식은 맛이 쓰고 심장 소장에 좋다. 토기를 지닌 음식은 단맛이고 비위장에 좋다. 금기를 지닌 음식은 매운맛이고 폐대장에 좋다. 수기를 지닌 음식은 짠맛이고 신장 방광에 좋다.
그러므로 오장의 기운과 음식의 성질을 알면 음식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전재우 국장이 음식 처방으로 간단하게 병을 고친 사례를 몇 가지 그의 저서에서 인용해 본다. 심한 편두통으로 15년간 하루에 4번씩 두통약을 복용해온 50대 아주머니의 맥을 짚어본 결과 간담에 병이 있는 것으로 나와 신맛이 나는 음식을 권유하고 비타민C를 식후 2봉지씩 1일 3회 10일간 먹으라고 했더니 첫날부터 편두통이 싹 가셨다. 어릴 때부터 심한 생리통을 앓아온 여대생의 맥을 짚어보니 심장과 소장에 병이 있어 당장 쓴맛 나는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하였더니 그 길로 고들빼기 김치와 상추를 먹기 시작하여 얼마 뒤에 생리통이 없어졌다. 병원에 가서 무릎에 물을 뺄 정도로 심한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고 다니는 직장 동료의 맥을 짚어보고 비위장의 병이 있어 아침 저녁으로 흑설탕을 2숟가락씩 물에 타서 먹으라고 일러주었더니 15일 정도 지나자 통증이 없어지고 1개월가량 지나자 골프를 다시 치게 되었다. 폐결핵을 앓고 있는 고3 학생의 어머니에게 고춧가루 한 근에 닭고기를 넣어 닭도리탕을 해 먹이라고 하였더니 며칠 후 정말로 몸이 좋아졌다. 정 국장 자신이 20여 년 동안 위산가다로 인한 위궤양으로 인해 엄청나게 고생하며 병원을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 내시경이다 위촬영까지 하고 위장약도 3개월씩 수십 번을 복용하기를 반복했는데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섭생법 공부를 시작한 후 의사들이 그 많은 식품인 고춧가루를 버무려 환으로 만들어 하루 수차례 줄기차게 복용했더니 위장병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는 위산가다증이 간담의 기능이 너무 왕성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간담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매운맛을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의 기운을 전부 알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원만한 방법은 오행의 기운을 각기 가진 5가지 곡식을 골고루 먹어서 오장의 기운을 골고루 북돋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곡밥을 먹으라는 것이다. 물론 특별한 병이 있어 이를 치료코자 할 경우에는 그에 맞춰 특별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곡식 중에서 우리의 주식은 쌀이다. 쌀은 곡식 중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한다. 인간의 먹거리로서 가장 음양이 조화된 것이 현미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만 잘 먹어도 인체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영양은 채워진다고 한다. 다만 쌀을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벼의 껍질만 벗긴 쌀인 현미를 먹는 것이 그 방법이다. 이는 무엇을 먹든지 그 전체를 다 먹어야 균형이 잡힌다는 일물 전체의 원칙에 따른 것일 뿐더러 실제로 현미를 분석해보면 증명된다. 현미의 단단한 외피 안쪽에 있는 겨 부분은 지방층이 있고 무기질층이 있으며 비타민층이 있다. 이를 제거해버린 백미에는 전분과 당질과 단백질 뿐이다. 그러므로 백미로 지은 흰쌀밥만 먹으면 지방, 무기질, 비타민이 모자라는 불균형한 식생활이 된다. 특히 쌀 전체를 77%를 차지하는 전분, 탄수화물은 그 대사 과정에서 보조 효소제인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피로 물질인 젖산이 생기는데 이것이 간장이나 근육에 축적되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지구력도 떨어지면서 신경 조직에 이상이 생겨 근육통이나 관절염 되기도 한다. 그런데 100g당 비타민 B1이 현미에는 100에서 500이 들어있으나 백미에는 0에서 50 밖에 없다. 현미 1홉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을 다른 식품에서 취하려면 김은 다시 50매, 달걀은 20개, 소고기는 1.3kg, 사과와 배는 5kg을 먹어야 보충시킬 수 있다고 한다. 현미에는 그 외에도 풍부한 미네랄이 들어있다. 현미 쌀lun에는 베타시스테롤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제암, 항암작용을 하고 염증을 해소시킨다.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만들어준 뒤에 암 바이러스를 배양시키려고 하여도 현미에는 이 물질 때문에 배양이 되지 않지만 백미에는 아주 잘 배양이 된다. 그래서 현미를 잘 씹어서 분해한 뒤 침이 흠뻑 젖도록 해서 6개월간 먹게 되면 어지간한 위장병은 거의 다 낫는다. 또 아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힘과 끈기를 더 내게 한다. 백미보다 현미의 6배나 더 들어있는 지방은 피를 맑게 하여주는 리놀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다.
또 혈관 속을 튼튼하게 해주는 콜린, 고혈압을 예방해주고 판토덴산이라는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육체의 피로와 뇌의 피로까지 풀어준다. 화분도 90%가 더 들어있어 피로물질인 젖산과 요산 등을 제거해준다. 회분도 90%.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셀레늄과 몰리브덴은 백미보다 70% 이상 더 들어있고 혈액순환의 유효 성분인 아연과 크롬이 75%, 심장에 필요한 마그네슘도 83% 이상 더 들어있다. 현미의 표피에는 피틱산이라는 해독작용을 하는 물질이 백미보다 6배나 더 들어있다. 어떤 검사에서 머리카락 속의 수은 잔유량이 현미를 상식한 사람은 6.1 ppm 밖에 검출되지 않았다 하면 백미를 상식하는 사람은 50 ppm. 와. 현미 껍질에 농약이 묻어있어서 현미식이 몸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쌀 속의 농약 잔류량은 백미보다 현미 쪽에 조금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쌀 속의 잔류량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몸속에 얼마나 쌓이느냐는 것이다. 그 점에서는 해독과 배설작용이 왕성한 현미가 백미보다 체내 농약 잔류량이 훨씬 적다. 농약이 걱정된다면 현미는 더더욱 안전한 식품이다. 모든 열량식품에서 칼로리를 낼 때는 비타민 B와 칼슘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부족하면 섭취한 음식물은 모두 칼로리화되지 못하고 남은 것은 피로물질로 바뀐다. 장작불을 지필 때 불쏘시개가 좋으면 잘 타고 그렇지 못하면 제대로 타지 않으면서 연기만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토양에 퇴비 없이 비료만 주면 투박해지고 쉽게 산성토질이 되듯이 인체도 미량 영양소의 보충 없이 고단백질, 고칼로리 위주의 식생활을 하면 비료와도 같은 열량물질의 과잉 상태가 되어 피로가 빨리 오는 산성체질이 된다. 한국인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식품의 중량을 1300g을 잡았을 때 이 중 주곡인 쌀이 차지하는 중량은 700g, 전체 54%가 된다. 이것을 현미로 하지 않고 백미로 했을 때 버려지는 비타민 B1은 사과 20kg과 맞먹는 양이다. 이러한 영양소를 다른 식품에서 얻는다는 것은 무리이다. 운동선수들에게 잘 먹인다고 고단백질, 고칼로리 위주의 식품을 주로 먹이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미량 영양소를 보충해주지 못하면 먹은 것이 불완전 연소되어 산성체질화되어 버려 힘을 못 쓴다. 미량 영양소는 물질을 연소시키는데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미량 영양소를 특별히 따로 공급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고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 뻔하니 주식을 현미 오곡식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미를 정 못 먹을 판이면 적어도 신운이 붙은 쌀이라도 먹어야 한다. 모든 곡식과 과일의 핵이 바로 신운이다. 영양소는 물론 생명력 자체를 응집하여 저장한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핵을 싸서 보호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신운을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먹는 것은 참으로 바보짓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전기가 생기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나락을 절구에 찧어서 껍질을 벗긴 채 쌀로 밥을 지어 먹었으므로 현미를 먹은 셈이다. 그런데 요즘은 쌀을 도정하여 거칠한 껍질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백미를 먹는다. 흰쌀밥의 색깔이 좋고 혀에 부딪히는 거칠한 느낌이 없어서 우선 먹기에 수월한 탓이다. 그러나 쌀의 생명력과 영양소는 모두 내버리고 실제로는 빈 껍데기만 먹는 셈이다. 마치 달걀의 노른자위를 버리고 흰자위만 먹는 것과 같다. 쥐는 현미와 백미를 같이 놓아두면 반드시 현미만 물고 가지 백미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인간은 쥐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오곡밥을 먹되 반드시 현미 오곡밥이라야 한다. 물에 잘 담갔다가 건져내보라. 백미는 그대로 썩어버리지만 현미는 새싹이 돋지 않는가. 생명이 없는 죽은 쌀인 백미를 계속 먹으면서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바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농촌이 현미와 보리밥을 먹고 살 때는 암 환자가 별로 없었는데
경제개발되면서 식생활 개선한답시고 백미 위주로 바꾼 이후에는 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환자가 늘어난 것은 물론 신경통, 두통, 요통, 관절염, 변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우리 시어머님께서 제가 이제 생신 때 한 살이면서 이제 오곡 잡식을 오곡 잡곡을 이제 선물을 드렸어요. 이제 흰 쌀밥 드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콩을 넣으시기는 하시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병신같이 이걸 사왔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조리 있게 어머니께 얘기를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마음 한켠에 상처만 남기고 그 이후로는 그닥 그렇게 어머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싫어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는 않으시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잘 그 시댁을 가는 게 썩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이거 읽으니까. 현미 오곡밥을 꼭꼭 씹어 먹어보면 우선 반찬을 먹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매우 달고 맛이 있으며 영양과 기운이 풍부하여 많이 먹지 않아도 충분히 느낌이 드니 과식을 하지 않게 된다. 이게 그리고 살도 빠져요. 잡곡을 먹으면. 그래서 현미론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현미를 상식하면 식량이 국가적으로 3분의 1 정도 절약될 것이라고 한다. 소화가 잘 되고 섬유질이 많아서 배설도 아주 잘 된다. 당연히 변비가 없다.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한 것이 몸 아닌가. 식생활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 부식이 다소 들쑥날쑥하더라도 주식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다지 문제될 게 없다. 제가 맨날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역시 우리 아이들도 학교 급식에서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기 때는 물론 자기네들이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나 내지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오곡밥을 먹어서 먹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다면 요즘은 그런 거에 되게 막 브레이크를 걸어요. 좀 안타깝긴 해요. 식생활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제가 이거 맨날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반찬 솜씨가 뭐 없어서 저는 이제 설탕 같은 걸 안 쓰니까 조미료를 절대 안 쓰니까 웬만하면 자연식에 가까운 뭐 설탕 대용으로 양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별로 그렇게 제가 하는 음식을 많이 안 좋아하는데 둘째는 그나마 그래도 마늘종을 엄청 좋아해서 마늘종을 요즘 들어서 어제 오늘 이렇게 그제 이렇게 3일 계속 연속으로 먹는데 아무튼 저는 거의 설탕이 없어요. 저는 제 주방에는 부식이 다소 들쑥날쑥하더라도 주식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다지 문제될 게 없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인 변비, 수족냉증, 빈혈, 생리불순, 피부 트러블, 현대 여성의 5대 만성병, 거의 주식인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각종 가공식품으로 대신하고 있는 현상이 주범이다. 제가 그 다음 카페에 글을 올릴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마이너스 건강법.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사실은 돈만 있으면 우리는 그 걸음으로 몇 보만 나가도 먹을 게 너무 널렸잖아요. 하다못해 뭐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무인 가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지 정말 그 그걸 아시게 되면 그거 절대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주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사육당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해산물도 그렇고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사실 온 지구에 다 퍼졌을 텐데 온 그 해상에 해류에 그런데 그렇게 수산물을 먹어 제끼시는 거 보면 정말 용감하다 싶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애들 때는 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관행농법의 풀이 아니라 그냥 산에 가면 있는 모든 풀들, 거의 요즘 제가 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윤구병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잡초는 없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 새순 거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새순을 뭐 아카시아 꽃도 뭐 튀겨서 먹거나 샐러드도 먹거나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효능도 어마어마하고요.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깝더라고요. 아카시아 꽃도 그렇고 잎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전초를 다 먹더라고요. 생야채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명을 영위하는 식물체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미량 영양소들을 골고루 갖고 있다. 이것을 영양 파손 없이 섭취할 때 인체도 영양 결핍이 없는 진정한 건강체가 되고 강한 지구력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식물에 열을 가하면 생식을 하였을 때보다 미네랄인 칼슘은 40에서 70% 손실되고 영양의 전달 매체인 효소는 섭씨 55도에서 사멸된다. 시금치는 좋은 채소이지만 유기수산이 많은데 이 유기수산은 열을 받게 되면 무기수산으로 바뀌면서 체내에서 칼슘과 결부하면 수산칼슘이 되어 관절에 모이면 관절염을 유발하고 신장에 부착되면 신장결석이 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날 것을 그대로 먹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체내에 과잉된 무기수산을 제거하는 일까지 한다. 그래서 이게 담석증을 부른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시금치를 데쳐서 먹으면. 근데 우리 시댁에는 시금치가 어쩔 때는 너무 막 많이,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거를 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상추 같은 거야 물에 씻어서 먹으면 되는데 시금치는 뭐 진짜 샐러드로 할 만한 것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샐러드로 하는데 대부분 데쳐서 양념해서 먹으니까 생식을 하면 적은 칼로리로도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된다. 단백질은 미가공한 것이 가공한 것보다 배의 효과를 나타낸다. 자연의 영양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미가공이 1차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과 질병 치료의 지름길이다. 1차 식품을 평소 상용하는 사람들은 피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체내 독소가 없기 때문에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불의의 사고로 수술을 받아도 자연 치유력이 강하여 치료 효과도 빠르다. 가공되면 자연의 생명력은 감소된다. 1차 식품을 먹고 생성된 동물의 고기와 가공한 식품인 2차 식품은 영양은 있으나 생명이 부족하다. 여기에 2차 식품을 더욱 가공하면 하면서 각종 화학 조미료와 방부제, 인공 색소 등을 사용한 3차 식품은 생명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먹으면 오히려 해로운 식품이 된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각종 인스턴트 식품과 청량음료, 과자류, 합성식품 등은 대부분 3차 식품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실은 냉장고가 이게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토피가 제가 볼 때는 문명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냉동식품이 귀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냉장고 때문에 냉동식품들의,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냉동식품 저장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냉장고를 없애도 거의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냉장고를 어떤 분들은 막 2대, 3대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참 이게 문명이라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오늘 좀 과하게 평소보다 운동을 좀 많이 해서 피로감이 확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얘를 하나 들어보자 해서 이제 사탕수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9분이나 지났어요. 벌써 30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